여야 모두 당내 문제가 이렇게 소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속사정을 쉽게 풀어드리는 정치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당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부터 풀어보죠. 네, 오늘 설명서는 바로 이준석 계륵 되나입니다. 예, 보통 계륵이라고 하면 쓸모는 없는데 버리기는 아깝다, 버리기는 애매하다, 이제 이럴 때 쓰는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여권 핵심부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넓게 보면 여권 전체의 계륵인데 조금만 좁혀보면 바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2030 청년층, 특히 이대남으로 불리는 젊은 남성 지지를 기반으로 바람을 일으켰다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징계로 대표직을 잃을 경우에 젊은 층 지지가 이렇게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2030들은 곧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고 대거 이탈을 하게 되면 저 당은 역시 변하기 힘들겠구나라는 판단들을. 예, 이 대표가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를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핵심부의 전반적인 기류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나 후폭풍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친윤계가 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서도 좀 몇 차례 언급해드렸지만 바로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부분이 일단 간단치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대표는 그 일로 당 지지율이 떨어졌냐 이러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만나보라고 측근을 대전까지 보낸 건 좀 상식적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내후년 총선 공천 문제를 둘러싼 파워게임의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 임기 초반 이렇게 여소야대와 경제 복합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선언하는 이상 그 같이 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게 바로 친윤 진영에 공감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 대표가 이대남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이대남의 반감을 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를 징계해도 그 생각보다 젊은 층의 반발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 이 대표가 독자 세력화할 거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그게 바로 좀 그 신당 창당 얘기 같은데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를 도울 거란 좀 그럴싸한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예 그냥 여야 양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러한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얘기가 되고 또 창당 가능성도 있다. 유승민계가 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측이라고 할 만한 의원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독자 세력화가 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이 대표도 그 단칼에 이거를 바로 일축했는데요. 그런 얘기야말로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익명 인터뷰들이다. 그리고 내가 왜 신당 창당을 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차기 당권에 총선 공천에 국정 동력까지 얽혀 있어서 앞으로도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군요. 자, 그럼 야당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건 뭐죠?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나오면 이길까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죠. 예. 오늘부터 시작된 1박 2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듯한데 여기에 참석한 이재명 의원이 한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혹시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결심을 서셨는지요?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주 크고 그 수도 만만치가 않은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대표가 될 수는 있을까요? 예, 이달 초 발표된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이 민주당 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1%가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꼽았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제외하면은 다른 후보군들은 이 한 자릿수로 좀 미미하죠. 예.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7%로 절반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게 좀 그 민심보다는 당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인데 그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급격히 늘어난 권리당원 숫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전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수가 69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50만 명 가까이 늘어난 12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대선 이후 가입한 약 20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른바 개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친명계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배경 때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항해서 반명 진영에서는 현재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오면 막는 게 어려우니까 네. 지도 체제를 바꿔서라도 견제해 보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친명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결국 현재 40%인 이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게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당대회 일정상 2주 안에 룰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문제가 야당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듯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네. 그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지겠네요. 예, 그렇죠. 이 의원을 둘러싼 수사 상황이 최대 변수입니다.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현 정권과 민주당 전체의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또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경우 이 강대치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공천 물갈이 공포에서 비롯된 측면이 높습니다. 그게 현실화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명 진영에서 이 당 밖에서 깃발을 들 만한 대선 주자급 인물이 나올 것이냐 이게 변수입니다. 예, 여당은 이준석, 야당은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앞으로 우리 정치판을 뒤흔들 변수가 상당 기간 동안 되겠군요. 네. 예, 두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